자, 김시장TV가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데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딱 이번 파이데이 관련해서 정리를 쭉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닉네임 파약한님이 작성해 주신 파이데이 발표 한 줄 요약, KYC와 오픈 메인넷, 그리고 숨겨진 시그널들. 자, 요거 한번 쭉 보면 그거 우리 블로그에 올라온 거 특별히 다 안 봐도 될 것 같아 갖고 요걸로 오늘 함께 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상당히 잘 해주셨어요. 요것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제 2024년 파이데이 공지와 니콜라스의 육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올해 오픈 메인넷 가는구나 입니다. 니콜라스 특유의 정겨운 영어 발음 Happy Friday!를 들으면서 개발하느라 약간은 초췌해진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로드맵대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뢰를 느낍니다. 오늘은 이번 발표 속에 담겨있는 핵심 의미와 제가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방대한 프로젝트라 늘 그렇듯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이데이의 발표는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KYC입니다. 작년 12월달 로드맵 V2에서 언급한 오픈 메인넷 조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KYC이기 때문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은 KYC가 늘어나면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고, 파이 앱은 솔직히 질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가 아니기에 목표를 채우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어제 함께 봤던 KYC 관련 내용이죠. 1번, KYC 업데이트로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 차단 해제. 1월의 이전 KYC 업데이트 외에도 최근에 출시되었거나 2024년 1분기가 끝나기 전에 출시될 예정인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발표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극복한 가장 큰 장애물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실수나 간과로 갇혀있는 파이오니어들을 차단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오픈 메인넷 3가지 조건 진행 경과. 자, KYC,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 파이 앱,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자, 목표치가 쭉 나오고요. 현재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쭉 나오죠. KYC 업데이트로 추가 KYC 가능 인원. 자, 여러가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 후에 재제출 기회, 마이닝 앱의 재제출 프로젝트, 메인넷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신분증 유형이나 국가 오류 재제출, 이름 유사성 검토 동의, KYC 시장 및 종료를 위한 계정 확보. 요거를 다 더해보니까 아마 369만 7천 명이 추가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치가 확인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다 지금 정리를 하신 게 지금 상당히 완전 전문가시네요. 이거를 다 직접 만드셨어요, 이 표랑.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닉네임 하약한 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 상당히 깔끔하죠. 새로운 KYC 업데이트로 그동안 실수 등의 이유로 KYC가 멈춰 있었던 파이오니어들에게 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추가 KYC 가능한 인원을 공지하였는데 그 숫자가 약 370만 명에 이릅니다. 코어팀의 정확한 내부 자료를 알 수 없으니 항목 간의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KYC가 흡턱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KYC 통과된 945만 명에 이번에 KYC 업데이트로 370만 명이 통과된다면 총 1315만 명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KYC 목표 1500만 명에 185만 명만 남게 되는 셈이죠. 이번 KYC 업데이트 발표는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그만큼 오픈 메인넷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오게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서는 니콜라스 코어팀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듯 합니다.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오류 수정해서 다시 KYC 제출 기회 줄 테니까 이제 너네들 차례야 라고요.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는 이제 KYC 앱으로 이동하여 KYC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KYC 신청을 시작했지만 완료하지 않은 다른 수백만 명의 개척자는 신청서에 누락된 모든 것을 완료하여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뮤니티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500만 명의 KYC 개척자라는 오픈 네트워크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픈 네트워크의 미래가 개척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KYC가 이제 부쩍 늘어날 수 있다.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2번, 오픈 메인넷은 2024년 말을 목표로 조건이 충족되면 올해 말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가 어제 스페셜 메시지에서 육성으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전히 올해 말이 목표이지 확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코어팀은 작년 12월 로드맵 V2에서 여러 문장에서 2024년 오픈 메인넷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육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느릴 만큼 신중한 양반이 2024년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2024년에 이미 맞춰놓고 발표하는 거라 봅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장애물인 1분기 내에 KYC 업데이트 약속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말 오픈 메인넷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3월인데 KYC 업데이트로 1300만 명이 통과하게 되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진도상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더 남아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올해 말과 미국 대선이 자꾸 오버랩 되네요. 미국 대선은 11월 달에 선거를 하는가 봅니다. 자, 3번. 파이네트워크 KYC 프로그램과 노드의 활용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KYC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파이오니어가 법률 준수 외에도 파이 잔액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사용하기 전에 KYC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메인넷 블록체인 및 생태계의 사람들이 실제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KYC 요구사항은 네트워크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파이 네트워크 원래 설계 및 원칙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개척자에게 이익이 되는 향후 플랫폼 수준 유틸리티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암호화폐는 소유권을 포함하거나 인간의 진위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 세계의 대규모 암호화폐 지원 KYC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AI가 만연한 미래 세계에서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웹2의 일반적인 함정 없이 분산되어 있지만 인증된 생태계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파이4 웹3의 놀라운 혁신 중의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본사에서 적어주었고 요거를 이제 해석을 또 해주시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시나요? 파이코어 팀과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전무후무한 KYC 프로그램은 향후 KYC가 필요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의 KYC 프로그램은 니콜라스가 말하는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가 되는 것이고 파이오니어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KYC를 더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암호화폐 기반 웹3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KY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 이것도 파이로 지불하라 할 것 같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KYC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훈련된 파이오니어들은 지금처럼 파이로 보상을 받으면서 프리랜서 비슷하게 인간 검증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쭉쭉 이어서 보죠. 파이의 테스트넷에는 오픈 네트워크 기간 동안 메인넷으로의 전환을 기다리는 20만 개 이상의 컴퓨터 노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컴퓨터는 100만 개 이상의 CPU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파이 노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 컴퓨팅의 잠재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규모 오픈 소스 AI 모델 훈련과 같은 작업이 실현 가능해지고 노드 운영자에 대한 파이 보상이 제공됩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시나요? 파이 네트워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전세계 20만 대 노드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컴퓨팅 파워입니다. 이 유휴 자원, 노드 돌린다고 컴퓨팅 파워를 다 사용하지 않으니 쉽게 말해 노는 컴퓨터다. 컴퓨터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위에 친절하게 예시로 들었듯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오픈소스 AI 모델 훈련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챗 GPT와 월드코인의 아버지 샘 올트만이 AI를 위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듣도 보도 못한 돈인 무려 7조 달러, 약 9,100조 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반도체와 이를 둘러싼 컴퓨팅 파워 확보 싸움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이벤트에 걸리는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양의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남는 서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외부에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전 세계 20만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컴퓨팅 파워 전쟁에서 한몫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노드 컴퓨터를 그 활용 자원에 제공하는 대가로 또 파이코인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물론 노드 보상과 별개겠지요. 이름하여 CC 보상 정도로요. 어제 뉴스에 파이체인몰이 알리바바 계열 알리바바 클라우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회사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파이체인몰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와 제휴를 했을까요? 뜬금포일까요? 각자 상상력에 방해되지 않게 중간 다 생략하고 제가 생각하는 오픈 결말을 말해보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나중에 알리바바는 파이체인몰을 인수하고 vs 아마존과 글로벌 시장에서 격돌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러스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라는 것에 플러스 파일을 결제 수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라이벌이 될 거란 것입니다. 물론 알리바바는 아직 아마존의 상대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더 공격적인 거 아닐까요? 우리는 고래들 싸움에 올라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장문의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요약하고 해도 요 정도의 글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 블로그에 올라왔던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내용을 전체 다 압축해서 적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글쓴이의 생각까지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댓글로 또 민심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마그가 곧 되지 않을까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말씀이십니다. 12월 28일에 예언해 봅니다. 자꾸 그날이 맴도네요. 역시 믿고 보는 파약한님, 장문의 글 감사합니다. 올해 말에 오픈 메인넷, 올해 미 대선 전에 오픈 메인넷 가자. 파이카님 항상 정성스러운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도 드리고요. 6.28 6월 28일 가자. 마이그레이션 대기자들을 위한 명쾌한 설명은 없네요. 대량 승인 시켜놓고 또 얼마나 마그에서 정체시킬런지. 다만 올해 말에 오픈 메인넷으로 위로 삼을 수밖에요.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KYC 말고 마이그레이션 대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네요. 미성년자 KYC도 그렇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의 문제이지 다 기회를 주고 오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파이체인몰이랑 제휴한 거네요. 아마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텐데 앞으로 파이코인을 놓고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CC 보상, 이름 재미있네요. 정말 로드 컴퓨터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파이, KYC 프로그램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니콜라스 코어 팀은 본문에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데 하도 문장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고를 보면서 파일을 받고 타 KYC 검증에도 참여하면서 파일을 받고 노드 컴퓨터를 제공하고 또 파일을 받고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면서도 파일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서점가에 파이코인 재테크 책이 나올 거예요. 멋진데요. 코어팀의 발표를 곱씹어 들을 필요가 있군요.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파약한님. 네, 원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그널도 아니죠.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답장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다 달아주십니다. 대단하시죠?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글에서도 댓글을 다른 내용이지만 올해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올해 안,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시점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later, 나중에, 이후에를 뜻하니까요. 그래서 오픈 메인넷은 여건만 갖춰진다면 올해 말 이전에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파이투데이도 될 수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 파이오니어 모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쩜 제 생각이랑 똑같네요. 실은 저도 처음엔 later를 나중으로 이해했는데 번역기가 저렇게 번역하길래 그냥 두었던 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왜 later를 다들 올해 말이라 해석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자, 밑에 또 댓글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렇게 아주 끝에 것만 볼까요? 임시 승인은 어디에 속하나요? 그러게요. 그래도 임시 승인은 일단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KYC 오류라고 보기에는 제가 코어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네요. 자, 상당히 많은 응원의 글, 그리고 감사하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좋다, 이렇게 민심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번에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올려준 본사의 내용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향후 미래에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도 곁들여서 적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킴샹TV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킴샹TV가 만든 날아올라TV도 요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한 번씩 오셔서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